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중고등 학생을 위한 국어학습의 최강 길잡이, 최강국어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말 체언 가운데 명사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명사는 사용 범위에 따라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자립 여부에 따라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뉩니다. 고유명사는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서울, 세종, 신라, 경복궁과 같은 말들이 고유명사입니다. 보통명사는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 자유, 정의, 진리, 평화, 사랑, 학교, 나무, 꽃, 별과 같은 말들이 보통 명사입니다. 자립명사는 혼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름, 하늘, 바다, 마을과 같은 말들이 자립명사입니다. 의존명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있어야 쓰일 수 있는 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바, 것, 수, 분, 대, 줄, 지, 리, 터, 듣, 양, 채, 척, 등, 번, 만, 만큼, 때문, 따름, 대로, 나름과 같은 단어들이 의존명사입니다.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두면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고유명사는 복수 표현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영자들이 마구 몰려왔다와 같은 표현은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영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여럿이 모아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둘째, 고유명사는 이, 모든, 새 등의 관형사와 결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영자가 저 영자를 때렸다처럼 영자를 꾸며주는 이나 저와는 잘 어울리지 않죠. 셋째, 고유명사는 수 관련 표현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두 백제가 설악산마다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백제라는 나라가 둘일 수 없고 설악산이 여러 개일 수는 없겠죠? 넷째, 고유명사가 복수형을 취하면 보통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미래의 세종대왕들을 기다린다에서처럼 세종대왕이 창의적인 사람을 뜻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죠? 가끔씩은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고유명사가 보통명사가 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하나의 고유한 상표였으나 해당 상품이 유명해진 후 해당 상표가 이와 유사한 상표들을 총칭하는 하나의 보통 명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포라는 단어는 원래 미국의 지포사가 제조한 라이터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였는데 이 상품이 유명해진 후에 사람들이 보통의 일반 라이터를 가리킬 때에도 지포라고 부름으로써 보통 명사가 된 것이죠. 또한 크리넥스라는 단어도 미국의 일반 제지회사였던 킴벌리 클럭사가 제조한 화장지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였는데 크리넥스가 유명해진 후에 사람들이 일반 화장지나 티슈를 가리킬 때에도 크리넥스라고 부름으로써 보통 명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존명사와 조사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존명사는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에 해당하는 말이 의존명사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의존명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의존명사 뒤에는 조사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와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의존명사는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한편 조사는 자립명사인 체언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관계언입니다. 따라서 체언과 조사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의존명사와 조사를 정확하게 구별해 볼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모습이 보이기도 해서 들리는 뿐을 꾸며주는 관형어입니다. 따라서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뿐은 의존명사이고 관형어인 들릴과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뿐은 의존명사이므로 뿐의 만이라는 조사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은 오직 빵뿐이네에서 뿐은 보통 명사인 빵이라는 자리명사와 결합하여 사용한 조사입니다. 또한 빵뿐이네를 꾸며주는 오직은 부사어입니다. 따라서 빵뿐이네에서 빵과 뿐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홍어가 먹을 마는 하지에서 먹을은 만을 꾸며주는 관형어입니다. 따라서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만은 의존 명사이고 먹을과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만은 의존 명사이므로 만의 은이라는 조사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만 먹어에서 만은 대명사인 너라는 자립명사와 결합하여 사용한 조사입니다. 따라서 너만에서 너와 만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집에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에서 도착하는은 대로를 꾸며주는 관형어입니다. 따라서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대로는 의존 명사이고 도착하는과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로는 의존 명사이지만 대로의 조사를 결합하지는 않습니다. 법대로 해에서 대로는 보통 명사인 법이라는 자립명사와 결합하여 사용한 조사입니다. 따라서 법대로에서 법과 대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예문입니다. 내가 일러준 만큼만 넣었어에서 일러주는 만큼을 꾸며주는 관형어입니다. 따라서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일러준과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만큼의 만이라는 조사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만큼은 나를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에서 만큼은 대명사인 너라는 자립명사와 결합하여 사용한 조사입니다. 따라서 너만큼에서 너와 만큼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큼은 조사이므로 만큼의 은이라는 조사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존 명사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으며 관형어와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조사는 체언인 자립명사에 붙여 써야 하며 다른 조사와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말 명사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사는 사용 범위에 따라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 붙인 고유 명사와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보통 명사로 나뉘며 자립 여부에 따라 혼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립명사와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있어야 쓰일 수 있는 의존 명사로 나뉩니다. 한편 고유 명사는 복수 표현이 어렵고 관형사와 결합하기 어려우며 수 관련 표현과 결합하지 않고 복수형을 취하면 보통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의존 명사는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에 해당하는 말이 의존 명사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의존 명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의존 명사 뒤에는 조사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와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는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야 합니다. 조사는 자립명사인 체언과 결합해서 사용하는 관계언입니다. 따라서 자립명사인 체언과 조사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더보기 메일로 남겨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